안녕하세요. 디학에서 자정까지 디자인 H미대 컨설팅입니다. 이번 글은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미술외 교과 과목이 허락되기 전까지 일반고 학생의 미활보는 비교과 활동이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활동의 비율을 개인이 정하는 만큼 평가의 기준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의 설명. 과목 구분 중심이었던 교과 활동을 2026년도부터 유형 중심으로 선택 구조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각 교과별로 학기당 한 권씩 쓸 수 있던 기존과 달리 유형을 중심으로 복수의 과목 활동이 기재 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적 처리되는 교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미술 활동을 의미하며 동아리나 방과 후 학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좋은 비교과 활동의 기준. 주관 기관과 활동 기간 측면에서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면 시도교육청이나 제약고교와 같은 공교육 기관에서 주관하고 일회성이 단기적 활동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동아리 활동을 예로 했을 때 한 학기만 했던 활동보다는 3년간 꾸준히 했던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술적 전문성이 높은 미술 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학원과 같은 사교육, 개인 전시에 같이 고비용이 드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술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작성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교과 활동의 작성 방법. 활동명. 활동명은 참여했던 미술 관련 활동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시의 포스터 디자인, 벽화 그리기, 봉사, 시화 그리기 등 해당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1. 동아리, 2. 방과 후 학교, 3. 자율창작, 4. 전시 감상, 5. 진로 탐색 체험, 6. 봉사, 7. 독서, 8. 각종 대회, 9. 기타로 총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며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기타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활동 유형 구분은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의 활동 유형을 반드시 골고루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무리해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활동 위주로 쓰면 됩니다. 추가로 동일한 유형의 활동이 여러 건일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하거나 하나의 항목으로 모아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 감상 및 독서 활동은 반드시 여러 건의 개별 내용을 하나의 활동으로 모아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각 대회의 경 미술활동 보고 어필하고 싶은 교회 수상 실적이 있다면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비교과 활동의 작성 및 입력 방법. 횟수와 기간. 활동 참여 횟수 부분에서는 먼저 활동에 참여한 형태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선택하면 됩니다. 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 년, 월, 주 단위 중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한 횟수를, 비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 활동 참여 기간 동안에 전체 횟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활동 참여 기간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원서 접수 전까지 해당 활동에 참여했던 전체 기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기간의 한 활동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수생의 경우 재수 기간 중 원서 접수 전까지의 활동 역시 인정합니다. 주관 기간의 유형에 따라 교내, 교회, 개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교회인 경우 활동을 주관한 기간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의 작성 및 입력 방법. 과정. 활동 내용 소개 부분에서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1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평가 의견에는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과정 성취도 등을 구체적으로 3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비교과 활동의 증빙자료. 앞서 활동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평가자로 지정한 학교 선생님께서 해당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평가 시 해당 활동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므로 체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본교에서 필요시 해당 활동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평가자로 지정한 선생님이 본인이 작성한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직접 지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평가자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 또는 간접 확인한 활동 중에서도 본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등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경우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이 두 서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술활동의 과정과 지원자의 성장 발전 과정을 미술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 교과와 비교과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선택 교과 활동 최대 7개, 비교과 활동 최대 8개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활동을 합친 최대 입력하는 개수는 12개입니다. 교과 7비교과 5에서 교과 4비교과 8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학교 간 차이를 고려해서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만큼 지원자들의 유불리를 해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활동의 차이가 더 크다.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인 미활보의 차이는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 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미활보를 크게 본다면 나의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얼마나 지원학과와 연관이 있는가, 8개의 기준에서 충분히 선택할 만한 활동인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 수가 교과 활동이 많다고 하지만 교과 활동의 많은 부분은 학생부의 검증을 통해 평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적어도 학생을 설명하기에는 비교과 활동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활동 자체가 좋아야겠지요. 비교과는 미술보다 전공이다. 교과 활동의 많은 부분은 정해진 수업 목표와 과정의 범위에 있습니다. 포스터를 그리는 교과 미술 수업에서 금속 조형 디자인과 혹은 공예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 억지로 포스터 소재에 주얼리를 활용해서 금속공예나 주얼리의 내용으로 수업을 받아들인다면 이 활동은 전공적 합성을 높여서 진로 활동의 연장선이 아니라 수업 목표와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의 계획을 확인하면 학습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 성취 수준,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수업 진행과 수행 수준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주제나 표현의 수업이 주어지거나 수업의 목표와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활동은 이런 정규 수업의 형식과 목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의 기준은 확실하게 전공과의 연관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교과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글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정규 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교과 활동보다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 다양하고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적은 글자 수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작품에 대한 내용이라면 의도와 감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자가 내 작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